구독 지금 얼마 안 남았네요. 45만 만에 지금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민주당 경선을 이제 뭐 이재명 뭐 제주도까지 봤으니까 사실 볼 게 없다. 어차피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호남에서 이재명을 10% 이상 이기는 거였어요, 목표가. 그래서 과반 끌어내리면 어찌어찌 해서 나는 결선은 모르겠고 결선까지 가보자 이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대장동 등으로 이재명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홀라당 잡수시겠다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 후보 쪽의 전략은 실패지만 국민의힘의 사실상 1, 2위를 다투는 홍준표 전략은 먹히고 있다는 거. 여론조사가 말해주잖아요. 이재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낙연의 네거티브는 안 먹히고 오히려 본인이 망하는 구조인데 홍준표의 전략은 뭐 전략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윤석열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지점이 있어요.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갈아타기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성이 문재인 정부 끌어내리자란 말이에요. 소위 저쪽의 정권교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심리적으로 윤석열 저거는 비읍시옷인데 하지만 표가 못 옮겨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윤석열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지지율 높으니까 어떻게든 이길 거 아니요? 했던 시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K에서 대구 경북에서 소위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홍준표가 윤석열 앞서면 게임 끝난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호남에서 누군가가 그 A가 될 거라고 하는 그 후보를 B가 눌리고 이겨버리면 대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영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윤석열이 정권교체 할 것 같은데 하다가 TK 등에서 윤석열을 지지율을 앞섰어요. 이게 코어예요. 핵심이라고. 윈지코리아가 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왔거든. 홍준표가 TK에서 윤석열을 앞섰다. 상징성 있네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그렇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윈지코리아가 요즘에 어떤 분들은 유혹들을 되게 많이 합디다만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실제로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결정적인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재명하고 홍준표를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홍준표가 이기더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표심이 빠르게 홍준표로 이동하죠. 지금 윤석열은 지금 뭐 부인 곧 검찰 출석한다고 그러죠. 장문 이미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다음에 고발 사주 나왔죠. 김만배 누나가 아버지 집 사준 거 나왔죠. 그리고 토론할 때마다 재밌는 개그 보여주시죠. 무식이 막 철철 넘치죠. 근데 표가 갈 곳이 없어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홍준표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 모든 우주의 기운이 모이고 있어. 홍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하늘 날아가고 싶을 거예요. TK에서도 마치 지지율을 앞서버렸어. 왜냐하면 TK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잖아요. 반 이상이 국민의힘 지지자란 말이야. 거기서 어차피 국민의힘 찍을 사람들이 홍준표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왜냐? 윤석열이 경선에서 후보가 못 되면 윤석열이 남은 거는 다 수사입니다. 혹시나 본선 가서 떨어질 때까지는 수사를 못 하겠지만 거의. 대통령이 혹시나 되면 5년 더 버틸 수 있겠지만 시효는 정지가 돼요. 근데 윤석열이 경선에 떨어지는 순간 윤석열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고. 해외 도피 아니면 검찰 수사입니다.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얘가 수사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조국처럼 한 100군데 압색 받아봐야 이때 정신 차립니다. 진짜 이거는 스케일로 보면은 사이즈로 보면은 이건 일단 뭐 100군데가 아니라 윤석열은 지금 한 1000군데? 그냥 10배 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표창장 가지고 공격을 왜 했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범죄 스케일이에요. 그것도 검찰총장이. 그 윈지코리아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TK에서 34, 부울경에서 38, 윤석열은 TK에서 35.7, 홍준표가 이겼죠. PK 부울경에서도 홍준표가 이겼습니다. 38.9 대 32.5. 그쪽 소위 말한 보수의 본산에서 뒤집힌 거라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은 엄청 떨릴 거예요.
예. 같이 보내드렸던 분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죠. 뭐 자기가 이제 보내드렸던 두 분 대통령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정도로 나올 거라고 저는 사실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통령은 절대 못 되는데 빵에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거하고 요즘 돌아가는 법조계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이분은 장기 집권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조국 장관님도 그렇고 정경심 교수님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 해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윤석열이 몰락하면 조국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두 상반관계, 두 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상관관계 같은 거잖아요. 정말 깨끗한 사람이 사회와 검찰에 의해서 몰락을 하고 정말 더러운 사람이 사회와 검찰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이 상황에서 시대의 상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카르텔의 몰락, 그리고 진정한 민주정치의 시작, 이런 역할이 윤석열한테 우리 지금 시대가 준 역할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정말 상징적인 쇼로 한번 이렇게 끌려가고, 한 1000군데까지는 압수를 안 할 거고요. 한 100군데 정도 압수 당하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젠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검찰이라고 해서 국민위에 군림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유력가의 와이프라고 해서 유력한 검찰 고위를 그냥 사위로 두고 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진짜로 끝났다라는 거를 정말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동네 아저씨 마인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 조국을 자기가 검찰력과 언론을 통해서 포위할 때는 그게 권력이었거든요. 무소불위의 권력, 대통령 통제 못하는 권력이었는데 이제는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잖아요. 내부에서 윤석열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안 주자가 나타나면 윤석열한테 윤석열 묻을까봐 윤석열을 지키지를 못하고 혼자 싸우는 거예요. 조국이 그렇게 당했듯이 윤석열이 포위당하는 형국. 지금 그 구조에 그 입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발 사주 나왔고 손윤성하고 노다지를 켰다. 한동훈은 분명히 나왔다고 제가 예상을 드렸죠. 안 나오실 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은. 더군다나 최근에 그 김만배 대장동 건에 그거 터지자마자 홍준표, 유승민이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왜 홍준표는 그 화천대유 건에 대해서는 말을 거의 안 할까? 이 주장을 유승민이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포위되는 형국이란 말이죠. 근데 지지율이 이제 국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윤석열은 바로 경선 끝나자마자 이제 출석 일자 조율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팬덤으로 이루어진 거라 마치 연예인들 인기 같은 거거든요. 인기가 있을 때 확 올라가는데 그 팬덤이 사라지는 순간 저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거라고 봐요. 정말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날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웃길 줄 알았는데. 네. 아니 유승민도요. 저 확장성을 그 여론조사로 비교해 보니까 윤석열, 홍준표가 있기 때문에 못 찍는, 안 찍고 있는, 그러니까 지지율을 만드는 과정 있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은 그중에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못 찍는. 그걸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민주당에서 추미애 후보가 그런 경우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만 높으면 더 눈덩이처럼 붙을 텐데. 네, 그럼 유승민이 보수의 추미애입니까? 아니 꼭 그렇게까지 이제 몰아가게 하지 마시고요. 짜증나니까요. 자, 어쨌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선을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 유불리를 떠나서. 윤석열한테 자기 자신이 해왔던 짓, 조국내한테만 했던 거 빼고 아니라고 치더라도 자기 장모 비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기술, 자기 마누라 주가 조작 등을 수사 안 해버리는 기술, 자기 절친 윤우진의 사건 묻어주는 기술, 그 모든 기술들이 한두 건이냐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은 되게 막 깨끗하게 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저수지가 김건희한테 모이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마누라가 전시회를 하는데 기업들이 이름 걸지 말고 그냥 협찬한 걸로 해주세요라는 기업이 10군데가 남았어요. 최근 나왔잖아.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협찬을 했을까요? 포스터에 자기 회사 이름 안 나오는데도 왜 후원을 했을까요? 예수에 대한 순수한 열정. 윤석열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깨끗한 사람이면 마누라부터 구속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비열한 검사 새끼예요. 얘는. 그래놓고 나는 깨끗한데 문재인 정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더니 나를 탄압했다고? 웃기지 마십시오. 윤석열 씨. 이자가 경선 본선 진출해가지고 대선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내 말이 그거야. 윤석열을 일찍이 끌어내려서 수사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대선 유불리 따라하지 마시고요. 윤석열이 수사를 받게 되면 우리 대선에 꼭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곽상도가 국민의힘에 소속해서 탈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인 거예요. 어차피 비리 카르텔인데 뭐. 윤석열은 지금까지 검사 새끼들이랑 술 처먹으면서 했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한 번도 민주당 찍어본 적 없다. 그랬던 놈이 노무현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19홀 골프 이야기인 줄. 세상에 가장 비열한 놈. 대한민국 모든 범죄성은 다 갖고 있는데 자기가 깨끗한 척 하는 그런 놈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있는 겁니다. 저는 경선 끝나고 나서 바로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에 아크로비스타에 검찰이나 공수처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안에 지 마누라 일기장까지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크로비스타에 짜장면이 들어가는지 한식이 들어가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수수색 할 땐 꼭 신발 신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가 논문 조작하는 걸로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 대한 업무방해로 징역 4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윤석열의 진짜 권력형 비리가 뭔지 한번 제대로 한번 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를 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그렇죠. 박근혜, 이명박근혜 이래도 끝났을 줄 알았던 이 비리자들의 다시 또 최고 권력이 앉는 것을 국민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또 이런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 정권이 들어서서 국가의 위신을 세우고 국격을 높여놓으면 뭐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5년, 10년 동안 돈 다 쏙 빼먹어버리고 국가 위신은 바닥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다가 또 민주정권이 들어와서 다 살려놓으면 막판에 와서 언론들이 현 정권은 문제 있다 하면 또 정신 못 차리고 옛날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죠. 이명박근혜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문재인 정부나 이명박근혜나 이딴 소리를 주둥이에 달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에 대한 너무 험악한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새날 보고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이 본선 가야 유리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권 재창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그거 굉장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국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정권 재창출 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회를 위해서 굳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섰다가 사회적으로 도륙이 돼서 지금도 뭐 조국은 무의도식 하는데 20개월 동안 얼마 받았네 이런 개소리라는 나라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이 권선징악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로 바꾸는 일이에요. 크게 보면 가치로서 보면 김만배가요 조국 장관 아버지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검찰이 언론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대한민국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이 지금 개혁할 게 없다고? 수도 없이 많은 개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눈앞에 현실적으로 디테일한 무언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자, 새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또 녹화해놓은 게 많아.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가. 또 이번 주 한 주 또. 씨. 좀 살살하시면 안 돼요? 해야 되니까. 내가 뭐 윤석열만 욕하고 있을 수 있나. 다른 뭔가도 해야 되니까요. 친일파 청산도 해야 되고요. 또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윤석열만 욕해도 일주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여러 민족문제연구소 조회수가 낮지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의미 있는 방송입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방송에서 우리처럼 뭐 팩트 체크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정부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당신들 생각이 맞아. 여러분들의 가치가 맞습니다라고 주장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름하여 제 입장에서 선동 방송이라고 하는데 나쁜 의미의 선동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선동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를 지켜내는 거거든요. 선거의 유불리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치를 지키면 선거는 당연히 이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이 언론 언론 피해 구제법 있잖아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언론 종제 및 이 법이 통과 안 된 걸 되게 분노하고 있는 게 그런 지점이죠. 민주당의 가치를 지킬 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방송 바로 앞에 한 방송으로 홍가희 씨 인터뷰를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이다라고 난리 났어요. 홍가희 정치권 가라, 푸나 짜그러져라, 막 이런 악플까지 제가 먹었는데. 자, 어쨌건 새날은 물러갔다가 주말에 녹화 방송으로 보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